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의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과학 두 번째 시간이고요. 1-2 전하를 띠는 입자 이온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중학교 과학을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너무 암기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양이온이라는 게 있어, 음이온이라는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암기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것들이라서 실은 왜 그렇게 되는가, 대체 왜 양이온이 되는가, 왜 음이온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더 곁들이면 좋은데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이냐,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워도 상관은 없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실은 선생님은 학년 구분을 하지 않고 대체 왜 이온이 되는가, 양이온이 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실제 강의로, 실강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실강으로 이제 당연히 이 내용을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복습을 할 때도 내용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원소의 결합 또는 이제 그 원소가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강의를 찍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링크를 걸어서 복습을 하도록 선생님이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습할 때는 중학교 2학년 내용의 과학만 보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도 같이 보면서 대체 왜 양이온이 되는가, 왜 음이온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좀 더 편하기 때문에 링크 걸어주면 그 걸어둔 링크 보면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자면,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진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의미하는데, 전자를 잃는 이유가 있어요.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그래요. 안정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자 상태로는 좀 불안정하다 이거죠. 원자 상태로는 불안정해서 안정해지기 위한 건데, 실은 안정해지기 위한 방법이 이온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질하고 결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18족 원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는 다른 원소들이랑 결합을 반드시 하고 있어요.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18족 원소, 즉 비활성 기체는 자기 자체로 이제 완전해서 혼자 존재를 하는데, 18족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스스로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이랑 결합을 해서 안정해지고자 하거든요.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이온이 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전자를 잃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보통 이제 금속이에요. 금속이고, 선생님 이제 실강할 때도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 여기서 복습할 때 보자면, 최각 전자 수가 3개 이하인 경우, 최외곽의 전자의 숫자가 3개 이하인 경우에 이온이 돼요. 전자를 버려서 이온이 된다. 그리고 그 버린 애들을 가져와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음이온이 돼요. 그러니까 양이온이 버린 전자를 그러니까 음이온이 될 수 있는 원소가 그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성 원소가 전자를 버리면 양이온이 되고,
그 버린 전자를 또 다른 중성 원소가 그 버린 전자를 가지고 와서 전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면 음이온이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플러스 전하를 띤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음이온이 생성이 되고 얘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력에 의해서 붙어요.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이라는 걸 하는데, 요 원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당연히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줄 거예요. 정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요 내용은 반드시 설명을 해줄 거고, 그 이유도 설명을 해줄 건데, 그 이유도 선생님이 실은 강의를 찍어 놓은 게 있다라 그랬죠. 링크 걸어 줄 테니까 당연히 같이 보도록 하세요. 같이 봐야 아마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이온들이 만들어지면 그 이온을 가지고 이제 이온식을 표시를 하는데, 이온의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원소 기호 오른쪽 위에 여기다 이제 쓰는데, 전자를 얻을 거냐 잃을 거냐. 자, 전자를 잃으면 가운데 양성자의 개수에 비해서 전자 개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전자를 버리면 플러스 이온을 띠게 되고, 몇 개를 버렸느냐를 가지고 여기다 써요. 전자를 한 개 버렸으면 플러스, 원래는 1가 플러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숫자 1은 생략, 그래서 1가 양이온 이렇게 되고요. 전자를 만약에 2개를 얻어왔다, 전자를 2개 얻었으면 2가 음이온 이렇게 해서 양성자의 개수, 그러니까 산소는 양성자 8개짜리인데 그 8개보다 전자 2개를 더 받아와서 2가 음이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온을 표시를 하게 되고요. 요 이름은 그냥 양이온은 그냥 이온 붙이면 되고, 음이온은 어떤 화이온, 산화이온, 황화이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 라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수소이온, 구리이온, 납이온. 자, 뭐다? 양이온들은 이제 그냥 원소 기호 이름, 원소 이름 뒤에다 이온 붙이는 거고요. 여기 음이온들 있죠? 음이온은 이제 황이온은 황화이온, 염소이온은 염화이온. 이렇게 이제 음이온은 어떤 화이온, 뭐 산화이온, 산소도 산화이온 이렇게 돼요. 그리고 탄산이온은 이제 탄산 자체라는 게 있어서 그 탄산이온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 수용액에다 전류를 흘려서 이동하는 걸 보는 건데, 요거는 이제 실험에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과망간이즈산 이온에 의해서 요거는 이제 보라색을 띠고 있거든요. 과망간이즈산 이온은 보라색을 띠는데, 요 보라색이 이제 플러스 전극적으로 이동하는, 요 색깔이 이동하는 걸 이용해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도 있다. 또 뭐가 있냐면 구리이온은 푸른색을 띄어요. 구리이온은 푸른색을 띠는데 이 녀석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겠죠. 왜냐면 플러스 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고, 과망간이즈산이 보라색, 음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구리이온, 푸른색 구리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하는 거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봐야 될 건 이제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2학년 과학 내용에서 이제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긴 한데, 화학을 그냥 암기식으로 가야 되는 거. 물론 이제 앙금 생성 반응 자체는 암기로 가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온이 왜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거 설명 없이, 왜 이온이 되는지, 구리는 왜 이가 이온인지, 뭐 칼슘은 왜 이가 이온인지, 수소는 왜 일가 이온인지, 산소는 왜 이가 음이온인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단순히 외워야 되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학교에다가 뭐 교과 과정에다가 그걸 왜 그런지를 설명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선생님이 당연히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앙금 생성 반응 자체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온끼리, 그러니까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물에 잘 녹아요. 이온은 이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이기 때문에 물에 되게 잘 녹는 게 맞아요. 근데 특정 이온들이 특정한 이온끼리 결합을 하면 물에 안 녹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이온끼리 결합을 하면 물에 녹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특정 이온끼리 결합해서 물에 녹지 않는 것을 이제 앙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데, 이런 앙금이 되는 것들은 여러분이 100% 외워야 돼요.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이 앙금이 되는 것들은 이제 선생님이 표로 싹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줄 거예요. 표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주면 그 앙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다 외워둬야 될 거고요. 이 앙금은 색깔도 고유한 색깔도 있기 때문에 그 색깔까지 여러분 싹 다 외워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아주 자주 나오는 특정한 앙금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앙금에 대해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이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주도록 할 테니까 그때 모든 앙금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외우도록 합시다. 물론 교재에도 다 나와 있기는 해요. 교재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특정한 앙금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염화은이라는 앙금이에요. AgCl. 염화이온이랑 은이온이 반응하면 나오는 염화은이라는 건데 흰색의 앙금이에요. 이거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염화이온이랑 은이온이 반응하면 염화은이라는 흰색의 앙금이 나온다. 자, 그러면 염화이온이랑 은이온이 반응을 하기 이전에는 원래는 이제 염화나트륨이랑 질산은이라는 이 두 가지 수용액을 섞어서 이제 만들 거거든요. 왜냐면 염화은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그 염화은 자체를 이제 이온 따로따로, 그러니까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있는 수용액을 따로 만들 수는 없고, 염화이온이 들어있는 다른 물질인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과 은이온이 들어있는 질산은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수용액을 섞어서 이제 염화은을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염화이온이 전부 다 앙금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트륨 이온이랑 결합해 있는 염화이온은 물에 되게 잘 녹아요. 무슨 말이냐? 나트륨 이온 자체가 물에 되게 잘 녹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질산이온도 물에 잘 녹아요.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랑 결합해 있는 다른 음이온은 앙금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은 앙금을 만드는 이온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질산 이온도 마찬가지로 앙금을 만드는 이온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염화은이 만들어지고 나면 나트륨 이온하고 질산 이온은 혼합 용액 속에 이온으로 이제 남아 있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탄산칼슘이라는 거, CaCO3라는 탄산칼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에 녹지 않는 건데, 요게 이제 석회석이에요. 석회석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탄산나트륨이랑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데, 요 나트륨 이온은 앙금을 만들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염화칼슘 자체도 물에 되게 잘 녹아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들어본 적 있겠지만 제설제, 그러니까 이제 눈 오는 날, 눈 왔을 때 그 도로에다 뿌리는 제설제로 쓰는 게 이제 염화칼슘이에요. 요거 이제 물에 되게 잘 녹아요. 그래서 물에 되게 잘 녹는 두 물질을 이제 섞는 거죠. 섞어서 칼슘 이온이랑 탄산 이온을 반응시켜서 탄산칼슘 석회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 아이오딘과 칼륨이랑 질산 납 수용에 반응시켜서 아이오딘과 납 이렇게 되는데, 얘는 노란색이에요. 이런 노란색 주된 이온 앙금들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고요. 되게 많아요. 앙금 되게 많은데 그 많은 앙금들은 다시 한번 선생님이 표로 정리해서 주도록 할 거고요. 요거 이제 앙금 만들어지는 반응 실험 같은 거 되게 문제 속에서 많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앙금 어떤 이온들이 결합을 해야 앙금이 되는지, 그 앙금의 색깔은 어떤지 여러분 잘 선생님이 주는 표랑 또는 이제 내용 가지고 잘 복습을 하시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